엊그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만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과 함께는 기다리 의원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6개월의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 희망차고 기회가 있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국정기조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읍을 위한 진심을 담아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구 감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 중 하나가 생활인구였습니다. 머물다 가는 인구가 아닌 머물고 싶어지는 도시, 그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저희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이 생활인구 문제를 시정 질문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인구사랑 범시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집행부 고문이나 본 의원의 생각이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할까요?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던 얘기가 다소 김빠짓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정책에서 타이밍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인 정읍시는 매년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10만 붕괴가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관련 대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정읍시의 5월 등록 인구는 10만 1,330명으로 올해 1월보다 이미 656명이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이 상황에서 정읍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활인구는 향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소비 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에 밀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정읍시의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에서는 4대 전략별로 총 27개의 세부 실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부 사업 일부는 기존의 사업을 단순하게 조정해서 전략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세부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작동되도록 어떠한 보완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정읍시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읍시의 지속 가능성의 제고입니다. 그러나 정주 인구 유치 확대 전략과 생활인구 확대 전략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정주 인구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읍을 위해 전략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주요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복합체육관 건립, 역전사거리 주차타워 사업 변경, 국립수채원 진입도로 개설 변경, 구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 활용계획 변경, 아양산 목조 전망대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에서
주요 내용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사업의 변경의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로 인한 예상 낭비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민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며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주요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관한 건입니다. 인구 감소는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닌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직면한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전생의 맞춤형 지원과 귀농귀촌, 외국인 등 유입 인구의 지역 정착까지 229억 총 99가지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한 발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 장려금을 위해 출산 축하금, 육아수당 등 161억 원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아외래 진료센터 및 어린이 전용 병동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필수 보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대학생 장학금, 구직 지원금, 청년 창업 패키지,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64억 원의 28개 사업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입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4억 원의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결혼 이민자 대학 학비와 국적 취득 비용 지원 등 10억 원의 11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첫째, 지역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계절 머무는 체류형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내장호, 원령습지, 솔티숲 등 자연생태 공간과 천사이오르주, 기적의 놀이터 등 체험놀이 공간, 용산호 수상대끝길, 내장산 자연휴양림 등 힐링 치유공간, 달빛사랑숲, 미로분수 등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 거점을 원도심과 이어 생태, 체험, 치유, 휴식이 가득한 머무르무 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시설의 다기능화 및 생활형 복합시설 조성입니다. 체육 트레이닝센터, 소아외래 진료센터 등 생활 밀착형 공공기반 시설 조성과 JB금융그룹 아우름 캠퍼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항 등 다기능적 교육 문화시설의 개관으로 안정적인 지역 방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 계획은 정주, 일자리, 보육, 교육 환경, 생활 인구의 4대 전력과 27개의 실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계속 사업 중 전략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은 신규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사업별 객관적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매년 실적 점검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은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인구의 정주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생활 정주 간 유기적인 연대와 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조사 결과 우리시는 평균 체류 일수 3.4일, 평균 체류 시간 12.9시간, 평균 숙박일 3.5일, 재방문율 41.3%로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전북 지역에서는 상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맞춰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거주시설, 농촌 유학 경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치유농업 클러스터 조성,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 운영,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재생 등 방문, 체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인구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지역의 일원이 되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변경 관련입니다. 사업 변경은 초기 기획 이후에 사업 여건, 주민의 의견,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의 정책 변경과 지역 여론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된 경우가 있으며 편의성, 접근성,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제시되어 당초 계획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유연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전략적 판단으로 중복 투자의 최소화,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 예산 대비 효과의 극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은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여론 수렴, 사업 변경, 이력관리제 도입, 사후 보고 및 내부 검증 강화를 통해 계획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능동적이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과 책임을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책임이란 개인의 과오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하며 행정의 성과는 기획에 더해 현장의 실행력 및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행착오 및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상공회의소 부지는 연지동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구 아크로 웨딩홀은 사회복지 단체 임대료 등 예산 절감을 고려해 사회복지타운 조성으로 통합 전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변화된 여건과 행정소에 따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돌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변경으로 예산 절감과 지역활력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꼼꼼히 기획, 신속한 추진, 확실한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다소 집행부에서 미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획된 정책은 끝까지 추진하고 불가피한 변화는 투명하게 공유하며 시민들이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도 여건 변화, 정책 환경의 수정 등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조정이 불가피하였으며 시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 방향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이력은 정책 실명제를 통해 적극 공지하고 성과평가와 자체 점검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책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추진상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길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의 인구 감소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정읍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읍시 인구는 매년 한 1,000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0만 명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보다는 본 질문에 거론했던 내용과 같이 나열식 시정 설명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방문, 체류, 지역정책 등 이어지는 사업들에 집중하신다 하셨으니까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점심 이렇게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출산 장려, 청년의 지역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 지방소멸 대응 규모로 활용한 몇 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 생각은 이 사업들이 인구 감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사업의 효과성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취임 이후에 한 번도 하루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날을 보내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노인 복지, 다문화 가족들의 권익 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읍을 떠난 출향인들을 다시 고향에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모색해야 되겠지만 일단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또 어린이 낳기 좋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있는 시민들이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이고 또 다시
고향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까 봐서 그런 일부터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정읍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든가 또 정읍에 거주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우리 공무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하게 질책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지시를 한 내용인데, 우리 정읍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자식들의 그 소득공제를 위해서 주소가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도 일제 조사를 좀 하라고 했고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 평택시 같이 삼성 반도체 P1, PQ, P1, P2에서 뭐 공장들이 온다면 하루에 단번에 10만, 20만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여건에 맞는 사업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건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집행부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산병원에 그 어린이 전용 병동을 이미 설치했고요. 또 출산하고 난 뒤에 산후조리를 외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산후조리원을 정읍에 시설을 하라고 했고, 또 어린이 키우기 힘든 부모들을 위해서 국가 정책에 별도로 육아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다 올해부터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신정동에 지금 40실 인큐베이팅 시키기 위해서 공장형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고, 또 국비 160억을 얼마 전에 확보해서 우리 3대 국책 연구기관과 같이 함께 인큐베이팅 시킬 수 있는 청년 창업실을 60실을 지금 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는 문화와 예술의 빈곤 때문에 또 정읍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럴 기회를 지금 다변화시키고 있고 각계각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소멸은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정 질문을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시장님한테 좋은 시정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 소아 외래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디테일한 면에서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방치됐던 빈집을 좀 정비해서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뭐 마을 호텔이라든지 농촌 체험 시설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나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만원 주택에서 청춘 별채 사업 뭐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큰 효과를 낸다라고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런 어떤 특징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계획되거나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이미 준비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좀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도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봤고요. 네. 뭐 우리 정읍시에도 지금 칠보에다가 농촌 유학을 위해서 십시를 짓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청년 주택 관련해서도 뭐 이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은 차고 넘칠 만큼 47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이를 포함해서 어린이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주말만 되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광주, 정주로 가는데, 거꾸로 광주, 전주 도시의 어린이들이 정읍에 와서 하루에 다 못 놀고 갈 수 있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집적화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인구 증대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2026년도부터는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이 생활 인구까지도 포함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런 있습니다. 걸 대비해서 정읍시가 생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나 도내 평균치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이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전국 평균 수치에는 떨어집니다. 근데 전국도 소멸 인구 소멸 지역으로 봐서는 네. 평균보다 높기도 하고요. 우리 전북 14개 시군으로 봐서는 평균 지금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자료와 제가 이제 판단한 자료는 틀릴 수는 있으나 제가 이제 꼭 어떤 수치나 어떤 그 순이나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생활 인구가 중요하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아까 본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사업을 더 추가로 하시고 계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린이들이 정읍에 오면 하루에 못 놀고 가면 뭐 1박을 하고 모든 시설을 다 둘러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내장산이나 구절초 공원에 온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시켜서 더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다각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재정 안정화 기금에 있는 돈은 제가 우리 일반 사업비로 쓰지 않고 뭐 일자리를 위해서 공단을 만든다든가 뭐 청년 정책이라든가 생활인구 정책 이런 데를 쓰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사업 계획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협조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지난번 그 추경 때 제가 이제 기획실장한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약 한 뭐 2천억이 넘게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천억은 안 넘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1,700억 정도 예. 된다고 예, 제가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네. 좋은 설계들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그러나 단지 제가 느끼기에 생활 인구라든지 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그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질타할 만은 또 아닌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이 생활 인구라든지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 이렇게 관광객이나 이런 소비 주체가 되는 또 스포츠 관계 인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지역의 메리트를 느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바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애써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고 예.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했듯이 4대 전략 27개 세부 사업들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업무 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려면 어떤 맡은 분야의 그 팀들이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지 부시장님은 그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뭐 전담팀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이렇게 실행한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나 운영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TF팀이 있어야 되기도 한데 우리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구정책팀이 24년 1월에 기획실에 별도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4명이었어요. 근데 5월 지나서 6월에 기획팀으로 합쳐졌습니다. 또 6개월 후에 25년도 1월에는 기획실에 별도 팀으로 해서 3명이 정원으로 해서 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인구 문제를 대응하고 생활 인구의 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떤 특정 현안이라든가 뭐 다부처에 걸친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TF라든가 전담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구 정책 팀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인구 정책에 대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6월까지는 인구 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 정책팀에서 국가예산팀 업무까지 병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자주 재원이 약한 이런 지자체에서는 국가예산 업무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하반기 때 국가예산팀을 만들면서 인구 업무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게 바로 기획팀입니다. 예. 어떤 연계성을 강화해서 인구 업무가 그리 갔다가 그 이후에 뭐 지방 그 위기 대응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가 뭐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세리 인구, 생활 인구 이런 부분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번에 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만큼 시민 예. 이게 뭐 이게 일련의 과정이 그다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것이 어섭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일면에서는 의원님 같이 혹시 그렇게 지적할 수도 좀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단지 내부적인 그 업무 분장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할 수도 있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어떤 선택지가 정해지면 그걸 위해서 좀 매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직의 또 그 예산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어떤 정책에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그 공무원들의 업무 분야 또 이러면은 그 과의 어떤 그 추진하는 어떤 방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실제 팀으로 있다 하더라도 또 부서들 간의 협의를 위해서는 임시적인 상시적인 게 아니고 임시적인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자주 회합하면서 대응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또 요즘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4대 전략과 27개 세부 사업 중에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81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생활인구 관련하고 이런 데는 프로테이지가 약 한 1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예산도 배정을 할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그 정책이나 시책을 펴가는데 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떠신가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27개 사업의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시피 인구 문제, 생활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저희가 뭐 4대 전략을 만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한 모든 행정의 모든 부분에 이 생활 인구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녹아나 있어야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예산 이거지만은 간접 예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부시장님께서 어떤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선장이 돼서 이 어떤 키를 갖고 가실 것이고 서브하는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일을 챙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시설 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또 어떤 이 예술 이런 어떤 만남의 장이라든지 공연의 장이 더 있어서 이 문화가 충족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이 사계절 관광 도시를 꿈을 꾸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수레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도 좀 더 많이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화성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기업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어디는 가고 있고 어디는 못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까 그 정상철 시의원님께서 질문도 했지만 우리 지역이 송전솔료나 화력발전소, 이 주민들 기피 시설들에 대한 이 어떤 노이로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또 이것이 생활인구의 확대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좀 잘 보좌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게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부시장님한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들어가 주십시오. 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구 문제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행정의 유연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주요 사업들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구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론한 5가지 사업들이 그 계획이 추진된 만큼 또 그 적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그 예상의 어떤 그 효능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실행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보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지금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성동의 복합체육관은 우리 수성 동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단독의 체육관보다는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섰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체육관만 들어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동민들의 뭐 문화, 체육 이런 또 주차장 확보까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체육관보다는 문화센터가 좋겠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짓는 걸로 지금 계획 변경 중에 있고요. 그거는 또 두 번째 연지동의 주차타운은 우리 의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토지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못 오게 되는 거고요. 아크로 웨딩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회복지타운이 930회수짜리에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추후에 2, 3년 후에 또 부셔야 되는 예산 낭비가 수반될 것이고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임대료들이 연 한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지상고가 높고 연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에. 그런데 그 돈이면 그만큼의 객실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데다 살 수도 있는 예산이기에 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목조 전망대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존에 설치할 장소에 이제 국비를 타봤는데 거기에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를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관광객의 불편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계속 지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숲채우는 처음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지금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한 2-3가지만 제가 질문 더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변경 사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기본 구상을 하거나 기본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토를 돼서 예산 성립 과정까지 거쳐야 되고 공유자산 관리 계획안 승인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은 이후에
변경 사유가 되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가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떼어줘 보시죠. 이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현재 그 계획된 예산이 이 5가지 사업만이면 64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진 예산과 활용 가능한 액수는 48억 6천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그리고 저 복합체육관이나 주차타워, 뭐 아크로 웨딩홀 이런 부분들이 그 공유자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는 과정이 저렇게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렸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렇게 어렵게 통과한 사업 내역들이 이렇게 변경이 자주 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하여튼 뭐 날밤을 새서가면서라도 하셔서 이런 추후에 변경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합체육관은 변경된 게 아니고 투트랙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예, 또 주차타워는 한 같은 동 연지동에 더 주차 면수를 늘려서 지금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뭐 어디에다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하지 말자라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완벽한 그 기본 구상과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적인 과정에 그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행정의 신뢰성을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라는 장소에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생각했지만 환경의 변화 때문에 B라는 장소에 더 많은 주차 대수와 더 많은 수요가 있다 하면 저는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듣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답변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던진 질문들은 단순히 시장님을 또 집행부를 당황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은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그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 기본 구상부터 더 계획성 있고 예산 낭비 없이 진정으로 시민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 머무는 사람이 많은 정읍으로 시민들이 정읍을 걱정하지 않고 서로가 희망을 꿈꾸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